수박들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이젠 컷오프가 아니라 당내 경선 가지고도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을 현역인 강병원 의원이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경선을 결정한 당 공관위 결정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도 강병원 편을 들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크게 실망했는데, 민주당을 흔들려는 언론을 등에 업었다 하더라도 수박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병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재심 신청을 했다며 강원도당위원장이 서울에 출마하는 이유와 그 결정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정말 살다 컷오프가 아니라 경선 붙인다고 난리를 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괘씸하기로는 탈당한 낙천자들보다 강병원이 더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은평을 지역구가 본인 겁니까? 본인은 얼마나 고결한 인간이길래 도전받는 것조차 불만이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재선 국회의원이 경선조차 벌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썩어 빠진 언론이 현재 수박들이 말을 뱉는 족족 전부 증폭시켜줘서 그런지 이젠 해도 너무한 지경인데, 민주당이 이럴수록 더욱 독하게 마음먹고 이런 후한무치한 인간들에게 조금의 특혜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강병원을 비롯한 수박들이 최근 공천으로 난리를 치는 이유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31명이 통보가 갔습니다. 하위 네, 20%예요. 네. 근데 자기가 하위라고 밝힌 사람은 6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25명을 왜 안 밝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밝힌 분하고 안 밝힌 분. 페널티를 안고도 자기가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진들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들한테 더블 스코어로 대부분 지고 있어요. 감점을 당하더라도 신진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26명은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안 밝히는 거야. 6명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윤용찬 의원, 지역구에 이수진 의원하고 여론조사에서 진 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 지역구에 김병주 의원 만만치 않거든. 김한정 네. 의원은 비명도 아니고 반명도 안 해요. 네. 박용진 의원, 정봉주 네, 의원이 네. 만만치 않거든. 네. 전 의원이. 그러니까 또 이제 탓을 하는 겁니다. 아하. 또 누구 있죠? 박용순 의원, 대전에. 네. 박용순 의원 지역구에 박정현이라는 전직 구청장이 붙었어요. 김영주 의원도 그 지역구에 최현일이라고 전 구청장이 덤볐어요. 네네. 만만치 않거든.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아주 중요한 열쇠네요. 이런 네. 분석을 하는 언론이 아무 데도 없어요. 왜 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평불만을 아니, 이야기할까 하라고.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7차 공천 심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언론이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이계호가 친명이 됐습니다. 이계호가 친명이면 이낙연도 친명이게요? 오늘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들 명단을 보면 이른바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절반이나 겨우 될까 말까인데,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지지자들이 답답할 정도의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계호도 친명이 되는 마당에 어차피 뭘 해도 욕할 거 수박들 전부 삭제시켰으면 하지만,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특성상 가능한 부분도 아니니 그저 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차피 뭘 해도 언론이 욕한다면 공천 잡음을 찔끔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터뜨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민주당을 부당하게 공격할지언정 언론의 지면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현 정권과 국민의 힘입니다. 민주정부 같았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이슈들이 매일 여러 개 터지니 이젠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끝으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공천에 있어 취해야 할 전략들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정치는. 예를 들자면은 행정 절차로서 비밀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거 네. 사실 감춰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시대적인 의원이라든가 의원들이 물갈이가 많이 된다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물갈이 30% 됐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봐요. 다만 이걸 오래 끌고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도부는 일일이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빨리 압축해서 끝내버리면 돼요. 압축해서 끝내버리고 정책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정치적 구호와 메시지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하고 그렇게 빨리 전환하는 게 좋지, 공천 관련 갈등 구조에서 진흙탕 사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